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가 어떻게 그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갔고 또 어, 어떻게 그에 대항 혹은 저항을 했으며 또 결국엔 어떻게 어, 쪼개지게 됐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인도의 그 식민지화에서 특이한 점은 기업이 식민지화했다는 거예요. 우선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고 있었죠. 그 기업이 어, 식민지화를 좀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어, 그 빅토리아 여왕 때 이때 되면은 이제 영국의 황제가 그 인도 제국을 황제 겸하고 또 부왕도 보내고 뭐 이제 하지만은 초반에는 어 동인도 회사라는 그냥 일개 기업이 거기에서 이제 무굴 제국의 징세권과 재정권까지도 이제 다 이제 얻게 되고 클라이브라고 하는 회사 직원이 어, 거기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 프랑스하고 이제 거기에서 각축을 벌이거든요. 인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데칸공원 쪽이랑 북쪽이랑 남쪽이랑 소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보는 게 조금 더 인도에 대해서 인도는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지역을 오히려 가리키는 그런 정도. 거긴 민족들도 다 다르고 종교도 되게 복잡하고 그렇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식민 지배가 길어지면서 간디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하지만 그 이전까 오히려 영국이라는 그 식민이 그 의식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다 쪼개져 있고 그냥 느슨한 연맹체 비슷하게. 게다가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원체 이민족 침입이 아주 그 역사 시작부터 계속 이민족이 들어와서 그랬던 나라란 말이죠. 뭐 기원 전에서부터 기원 후에 여러 세력들 그리고 또 뭐 이슬람권 이쪽 계속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각 지역마다 그 소국들이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은 어 그걸 오히려 외부 세력이랑 손을 잡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식민지를 겪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도 어디 외부의 식민지를 겪고 할 때 보면은 비록 번진들 군벌들이 좀 나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구심점, 중국이라고 하는 구심점, 그게 이제 저항 의식을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인도는 별로 그러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프랑스의 그 콜베르라고 중상주의했던 그 콜베르가 1741년에 이제 퐁티쉐리하고 마드리드하고 뭐 이쪽 마드리드는 저기지. 그 지방을 이제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그렇게 하다 이제 영국은 이제 또 벵골 쪽 이렇게 해서 플라시에서 전투에서 붙죠. 1757년에 영국이 이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인도 용병들이 프랑스와 영국에 각각 인도 용병들이 들어가서 싸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이 프랑스나 영국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고, 프랑스나 영국은 또 각각을 이용한 거고. 그러니까는 뭐 카르나티크 그리고 하이드라바드 이런 각각의 그 인도의 그 각 세력들이 용병이 돼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벵골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용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알고 나서는 벵골 쪽에서 이제 몇 번 그렇게 연합체들이 도전을 해요, 영국에. 근데 이제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중국도 그랬듯이 무력에서 상대가 안 되죠. 오히려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동인도 회사가 그냥 민간 회사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식민지배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지 막 그 일본이 했던 그런 식민지배는 아니었거든요, 초반엔. 근데 여기가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는 부실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각 개인이나 혹은 거기에 진출해 있는 군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전체로 보면은 점점 이 기업 상태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회에서, 영국 의회에서 누스 규제법이라는 것을 이제 통과를 해서 통치를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이제 공무원으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차이는 민간인일 때는 이제 각자가 생겼는데 공무원일 때는 이제 봉급으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 저항들이, 어쨌든 거기는 민족의식 이런 거가 이제 희박했었고, 그럼에도 이제 마이소르 같은 조그만 소국은 아주 격렬하게 저항도 하고, 또 거기 하이데르나 그 티프 같은 거기 지도자들이 굉장히 국제 정세 감각이 좋아가지고 이 티프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그 혁명이 있었을 때 자쿠뱅당에 가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능력이나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한 1800년이 올 때쯤에 직전에 이제 다 이제 뭐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소국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라타 동맹이니 막 이렇게 배웠던 그 동맹이 그런 동맹이거든요. 이제 그런 동맹들도 이제 그제서야 조금 이렇게 싸움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통치를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이득이 주된 거였기 때문에 뭐 세금 거두려고 이제 계량화 한다든지, 일본이 했던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하고 이제 하긴 했지만은 거기는 그래도 이제 복지, 그리고 인도인들도 많이 등용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일본이 침략 발판으로 이제 사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했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티제라고 하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인이 따라 죽는 그런 악습도 폐지를 하고 해요. 그리고 1835년에는 영어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인도는 영국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반감, 그렇게 심하게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영어를 그래도 쓰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주의, 그 영국의 자유주의도 널리 그렇게 퍼져 있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1857년 정도에 세포유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 민족적인 각성이랄까? 민족적인 각성이라고 보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제 잘못 건드린 거거든요. 영국이 무슨 얘기냐? 그 총기를 닦는 헝겊에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을 썼다는 소문이 도는데 영국에서는 그대로 이제 뭐 그거 바꾸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지.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을 하고 또 이제 이거 그리스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1857년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무력 개선 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무굴 제국 자체, 무굴 제국이 유지는 됐었거든요. 아예 없어버리고 또 동인도 회사도 그냥 폐지를 해버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왕,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부왕을 파견하고 또 거기서 나가서 3년도에는, 그러니까 1903년도에는 벵골을 이제 동서로 이렇게 서쪽은 캘커타 쪽, 그러니까는 힌두교 쪽이죠. 그리고 동쪽은 방글라데시 쪽, 그 이슬람 쪽 이렇게 분할을 해요. 분할령이 딱 내려오니까는 이제 하여튼 종교를 건드리면 이제 인도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그 취소했죠. 취소는 했죠. 근데 그 즈음에는 이미 국민회의라고 하는 원래는 관변단체였거든요. 1885년에 만들어진 관변단체가 그 즈음에는 이미 간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단체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와데시 운동이라고 하는 국산품 그 사용하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침탈에 맞서는 그걸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인도에서 만약에 영국제 옷을 입고 나간다 그럼 난리가 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벵골 분할령도 취소를 하고 또 간디 같은 경우에는 자치, 그러니까 스와라지, 인도에게 자치권을 달라. 근데 그것을 위해서 1차 대전 때 영국 쪽으로 해서 참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전후에 1919년 되니까는 자치법을 했는데 세금 내는 사람 한 10%의 남성만 참정권을 주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들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마치 그 중국의 국공 합작처럼 힐라이트라고 하는 그 간디 쪽하고, 그러니까 힌두 쪽하고 이슬람 쪽하고 이제 그 합작을 해요. 합작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배신을 하잖아요, 꼭. 양쪽 다 이제 노리고 있다가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이것이 이제 2차 대전 때 또 이제 같은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2차 대전 때도 이제 참전하고 하면은 뭐 자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안 속아서 간디가 빠진 사이를 이슬람이 들어가요. 이슬람 세력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 양쪽 저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그 분열된 게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분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분열될 때쯤에 그 파키스탄 쪽은 이제 진나가 초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간디는 이제 그걸 되게 막으려고 막 했고, 우리나라 역사도 막 생각이 나고 하네요. 막으려고 했고. 근데 이제 네루는 그래도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하고 각각
구구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간디는 이제 암살이 되면서 이제 인도라고 하는 곳은 영국의 식민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희박한 그 민족의식이 그래도 조금씩 자라나고, 근데 이제 후반부에 독립이 될 때는 또 이제 쪼개지게 되고 파키스탄과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인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2차 대전,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오는 그 직전까지 했고, 아마 이제 다음번에 인도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쭉 이렇게 훑어본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